C 언어로 작성된 것을 이제 어쨌든 기계 코드로 바뀌어야지만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게 될 텐데, 대부분 이제 바로 기계 코드로 바꾸지 않고 일단은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어셈블링을 해서 기계 코드로 만듭니다. 대부분. 따라서 이제 C 언어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래머가 의도했던 바가 있겠죠. 의도했던 바. 그럼 그 의도했던 바에 맞게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돼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인 겁니다. 그래서 이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하고 그거에 매핑이 되는, 대응되는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이 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아,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원리로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 언어로 작성했다고 치면, 텍스트 파일이죠, 그죠? test.c라고 치면 이것을 컴파일러를 가지고 컴파일러를 하면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 다시 어셈블러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실행 프로그램 파일이 나오게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앞에는 직접 어셈블리 언어로 바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해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예 C 언어로 작성을 하고 자동으로 어셈블리 언어가 생성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 컴파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일반 이제 컴퓨터에서는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딱 한 개의 파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묶여서 실행 파일은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행 파일이 하나를 위해서 실행 파일이 여러 개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파일들을 다시 한번 묶는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링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파일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은 B라고 하는 파일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파일을 컴파일하는 과정에서는 이 함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죠. A라고 하는 그 파일만 봐가지고는. 그러면 거기서 함수하는 호출할 함수가 예를 들어 F라 그럽시다.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A라고 하는 파일에서 호출을 했는데 이 함수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A라고 하는 파일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A를 컴파일할 때는 F라고 하는 함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미정인 상태로. 다시 또 B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다시 컴파일하게 되면 거기는 F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코드가 나오겠죠. 그 각각을 이제 어셈블링을 하면 여전히 이제 A라고 하는 파일에서 나온 것에서는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로 미정인 걸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A와 B를 다시 링크를 하게 되면, 하나를 묶게 되면, 그때서, F라고 하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래서 A와 B를 서로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F를 그때 확정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게 링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프로그램은 한 개의 파일로만 되어 있다고 보고, 이 작업을 일단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우리가 여기서 고급 C 언어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C 언어가 어떻게 어셈블리 언어하고 매핑되는지 그 원리만 우리가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C 언어 자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연습하면 되고요. 자, 이 프로그램. 잘 알다시피 int 하면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다. 그 다음에 x, y, z 하게 되면 x, y, z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데 초기 값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항상 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메인에서부터 항상 출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는 2를 넣고 y에는 3을 넣고 z는 x와 y를 더하고 다시 4를 뺀 것을 넣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칩시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이걸 이제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이 패키지에는, 툴킷에는 토이 C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이 CPU를 위한 C 컴파일러, 토이 CC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갖고 조금 전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test.s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나옵니다. 우선
금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차차 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사전에 해주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끝날 때도 어떻게 해주는 작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천천히 얘기를 하고 일단은 아까 그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그것만 우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는 대체로 오면 이제 그 변수는 뒤에가 있죠.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x, y, z가 있고 점 블락 해서 초기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한 칸씩 비워놓는 걸로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int x, y, z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x equal 2 x에다 2를 넣어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알다시피 x라고 하는 레이블에 있는 것을 GPU 내부로 로드를 해서 아니지 어떤 그 레지스터 값에다가 2를 넣은 다음에 그 레지스터 값을 x라고 하는 레이블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x가 2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2를 기록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원래 C원에서 이렇게 쓴 것은 이 자리에다가 2를 넣어라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컴파일러는 여기 이 자리에 2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카피를 이용해서 R 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스토어를 이용해서 그 값을 X에 넣어주면 바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Y equals 3 똑같겠죠.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줄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뭐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C원에서 가져온 것이 카멘트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일단 X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값을 일단 CPU 내부로 읽어드리고 또 Y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자리에 있는 값을 또 읽어드리고 그것을 먼저 더해주고 그 결과에다가 다시 4를 빼주고 그 결과를 Z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를 이용해서 X를 읽어드리고 로드를 이용해서 Y를 읽어드리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고 그 결과에다가 4를 빼주고 그 결과를 Z에다가 스토어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은 원래 이제 프로그램을 읽어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이건 뭐 변수를 이제 어디다가 변수 값을 넣는구나 처음부터 이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equal이 나오면 이 변수에다 뭘 어떻게 계산 결과를 넣으라는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끝나면 그냥 2만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Z하고 equal이 나오면 Z라고 하는 변수에다 뭘 바꾸라는 것이로구나 결국은 이제 나중에 스토어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할 값이 뭐냐 봤더니 X가 딸랑 나와. 일단 X를 읽어와야 되겠네. 그 다음에 클래스가 나와. 뭔가 또 이후에 뭔가를 더 가져와서 더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Y야. 그래서 일단 Y를 읽어와서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 작업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또 빼기가 나와. 빼기를 하는데 뭘 빼냐? 이거 그냥 값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그 값을 그냥 빼주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결과를 저장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이제 그 바꾸는 룰을 이제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그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하필 여기다가 R0를 썼어. 어떤 컴파일러 나는 여기 항상 R5를 쓰고 싶으면 R5를 쓰면 되는 겁니다. R5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C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라도 컴파일러마다 출력이 다릅니다. 컴파일러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컴파일러냐 하는 것은 좀 더 간단한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컴파일러인 거죠. 또는 그 실행하는 그 명령어 개수도 작고 실행 속도가 좀 빠르면 더 좋은 컴파일러인 거죠. 어쨌든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1대1로 바꾸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값을 이렇게 어사인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문, 화일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max라고 하는 변수는 x와 y 중에 큰 것을 max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원래 프로그래머한테. 그럼 일단은 max를 x로 먼저 어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y가 x보다 더 크면 max를 y로 바꾸고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원래 프로그래머가 이제 의도했던 거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는 한 줄씩 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이 한 줄을 읽어드려서 여기에 맞는 코드 만들고, if가 나와서, 이건 if 문이네. 그럼 if 문은 반드시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있고, 그 가운데는 반드시 뭔가를 비교하는 무슨 조건문이 들어가요. 그러고 그 밑에는 반드시 또 뭔가 조건에 맞을 때 실행해야 될 또 뭐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이 값은 뭐 간단하죠, 그죠? 일단은 x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그것을 max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일단 x를 로드를 통해서 어딘가에 읽어오고 그것을 스토어를 통해서 max에 기록하면 그건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 if문.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번 뭐 잠시 봤을 때 했는데, 일단은 y와 x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일단 또 이것도 다시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y는 r0 읽어오고 x는 r1에 읽어오고, 그 잘 보면 먼저 가져오는 것은 0, 그 다음은 1번, 또 필요하면 그 다음에 r2, r3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번호 순서로. 읽어와서 두 개를 컴페어를 해보고, 그래서 r0에서 r1을 컴페어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양수일 때만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양수일 때만 조건이 만족이 돼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양수일 때만. 즉, y를 읽어와서 그 값을 max에 저장을 하는 거죠. 양수일 때만. 근데 양수가 아니면 이걸 실행하면 안 되는 거죠. 건너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수가 아니면 언더바 L2 자리로 건너뛰어라 이런 얘기죠. 브랜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양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서로 반대의 조건을 여기다 표현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뛰도록 하면 되겠고, 요런 이제 레이블들은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렇게 막 브랜치나 이런 걸 통해서 레이블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레이블은 그냥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1, L2, L3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 뭐 L10, L100, L1000, L10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임의로 이름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번호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컴파일러로부터 나온 출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막 레이블들도 많이 나와요. 그 편의상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한 이제 특별한 경우를 봤지만 이제 이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if문에 대한 것을 어셈블리언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을 읽어보니까 if가 나오고, 이건 if문이네. 괄호가 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검사에 해당하는 뭔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걸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일단은 이제 조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어셈블리언으로는. 조건 검사에 해당하는 것을 적절하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걸 실행하긴 하되, 맞지 않으면 건너뛰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지 않으면 건너뛰도록 브랜치문을 적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 조건인 거죠. 맞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건을 하고 적절한 레이블을 주어서 건너뛰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됐으면 여기에 실행하는 내용을 여기다 주르륵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형식으로 어셈블리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else가 있으면 뭐 마찬가지죠. else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걸 실행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일단 여기로 건너뛰는 겁니다. 실행을 하고, 조건이 만족이 돼서 이걸 실행을 했으면 else 부분을 실행하면 안 되고 else 너머로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면 max는 x고, 그렇지 않으면 max는 y를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치면, 일단 먼저 x 읽어드리고 y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컴페어 해보고, 그래서 양수이면 계속 실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수가 아니면, 음수이거나 제로이면 L2로 건너뛰고, 그래서 양수였으면 그대로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했다고 하면 L3에 대한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L3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L2에는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룰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에는 오로지 브랜치문밖에 쓸 게 없어요. 뭐 if든 while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역시 else가 있는 문장 같으면 어쨌든 먼저 조건 검사를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계속 실행하지만 실패일 경우에는 성공했을 때를 건너뛰는 자리로 브랜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 내용이 들어가고 이걸 실행했으면 무조건 다시 else를 건너뛴 자리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죠. 그 다음에 화일문도 사실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썸을 1부터 뭐 1000까지 더한 값을 썸에 넣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겠죠, 그죠? 썸 초기 값은 0이고 x는 1로부터 시작을 해서 매번 x가 1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썸은 현재 썸에다가 x를 더해주고 x는 1만큼 증가시켜주고 계속 루프를 도는 거죠. 즉 x를 1부터 1000까지 더한 값을 썸에 넣는 것이 목적인 거죠. 어쨌든 이걸 어셈블링 할 때는 일단은 먼저 제일 첫 번째 한 문장이 세미콜론을 끝나는 여기까지가 썸이 제로다. 요거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x가 1인 걸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while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while문에 대한 것을 적절히 처리해주되 조건을 적절하게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이거 처리해주고 아니면 건너뛰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썸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카피를 이용해서 r대로 0을 넣어주고 그 값을 썸에 기록해주면 되는 거고요. x가 1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r대로 1을 카피를 해서 스토어를 통해서 그 값을 x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x 값이 100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또 x 값을 읽어드리고 x를 로드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R1에는 1000을 카피를 하고 그런 다음에 R0와 R1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작거나 같으면 커미트를 계속 하는데 크면 건너뛰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이면 양수이면 비교를 해봤더니 양수이면 이 화일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화일문이 끝난 자리로 건너뛰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작거나 같으면 즉 음수이거나 제로이면 이제 안에 부분 요걸 이제 그중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썸에다가 x를 더하는 작업은 적절하게 넣어주면 되겠고 x에다가 1을 더하는 것도 적절히 넣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조건 다시 이거 돌아가는 거죠. 화일문의 시작 위치로 무조건 다시 화일문의 시작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또 x값을 또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화일이 나오고 괄호 속에 조건이 나오고 조건 만족시 실행된 내용이 있다가 치게 되면 일단은 이 화일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if문으로 똑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if문으로 화일이 없어도 일단 if하고 조건을 검사를 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건 검사를 하고 조건 만족될 때 실행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무조건 고투 C에서 고투 있죠. 그죠? 자바에서도 고투가 있고 무조건 다시 루프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레이블이라 그러죠. 레이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다시 루프로 가고 조건을 검사해서 만족이 되면 다시 또 실행하고 다시 무조건 다시 또 루프로 가고 만족되지 않으면 건너뛰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화일문하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화일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if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본 if문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룹이라고 하는 이 레이블 자리를 어쨌든 하나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고 조건 검사 들어가고 실패 시 L2로 건너뛰고 만족될 때 실행하고 일로 가고 이게 이제 화일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행된 내용은 역시 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또 처리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화일문도 특별한 게 아니다. 똑같은 얘기로 for문이나 do문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for문하고 do문은 아예 안 넣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처리하는 거 한번 보자. 배열. 이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름 하나 가진 것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 레이블 하나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죠, 배열. 예를 들면, 정수 X가 하나 있고, A라고 하는 것은 10개짜리 배열입니다. 둘 다가 초기 값이 없죠, 그죠? 그럼 이것을 어셈블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1개짜리는 점 블락 1이고, 10개짜리는 점 블락 10 하면 됩니다. A라고 하는 이 자리로부터 10칸을 비워놔라 이런 얘기죠, 10칸을. 그래서 10개를 그냥 비워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3 equal 8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배열의 네 번째 거죠, 그죠? A0, A1, A2, A3 네 번째 겁니다. 어쨌든 A의 네 번째 거에다가 8을 넣는 거거든요. 요거는 일단 A라고 하는 주소를 먼저 확인을 하고, 어쨌든 A라고 하는 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주소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기록을 하면 A0, 거기다 1을 더 더한 위치면 A1, 2를 더 더한 위치면 A2 이래 되는 거죠. 3이니까 A에 대한 주소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3을 더 더한 주소가 있는 자리에다가 8을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따라서 어셈블리 언어 코드로 보게 되면 일단 기록해야 될 값 8을 일단 R절에다가 일단 복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A라고 하는 이것이 주소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서 load effective address를 쓴 겁니다. 이게 이제 배열이나 이런 거 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일단 A라고 하는 있는 자리가 주소가 뭐냐? 일단 주소를 A가 있는 자리, 이 주소를 일단 가져와서 R1에 넣고, 그 R1에다가 3을 더 더한 자리, 여기 3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R1에다가 3을 더 더한 자리에다가 R0 값을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r을 쓴 거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기 10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A0, A1, A2, A3 네 번째 칸에 10개 중에서 네 번째 칸에 8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저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반대로 읽어오는 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죠? A4를 읽어와서 X에 넣겠다 라고 하면 역시 이제 이 A라고 하는 자리로부터 4를 더 더한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그걸 X에다 기록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load effective address를 통해서 A라고 하는 자리, 이놈의 자리를 주소를 일단 가져오고 거기에서 4를 더 더한 주소에 있는 것을 읽어와서 R0에 넣어주고 그 값을 X에다 스토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원리는 단순한 거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직접 배열의 인덱스로 썼을 때는 이렇게 간편한데, 그러면 이제 배열의 인덱스 다른 변수가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이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변수가 들어가는 것도. 즉, A라고 하는 배열에 대한 주소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가져오고, 해서 앞에서 가져온 A의 주소에다가 X의 값을 더 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주소인 거죠. 그래서 그 주소에다가 굴을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록해야 될 값을 R0에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요 배열에 있는 주소를 일단 R1에다가 읽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 X라고 하는 변수 값을 로드를 통해서 R2에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R1은 원래 A의 자리의 주소가 되겠고, 거기다가 R2를 더 더해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X번째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가 되겠죠. 그걸 더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R1이 가리키는 곳이 곧 우리가 원하는 그 배열의 그 항목에 대한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0을 더해주게 되면 그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str을 통해서 앞에 만든 이 굴을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배열 처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 뭐 밑에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배열에는 가져와서 A5에다 기록하고,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런 이제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좀 유용하게 쓴 예를 보여주는 것 하나 하고, 실제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도, 즉, 그 개수만큼 메모리를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그 칸에다가 어떤 자수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에, 그러니까 배열로 선언할 때에,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쨌든 10개짜리, 정수 10개가 들어가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B를 선언하면서 X 개수만큼 이렇게 선언하시오.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X라고 하는 값이 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B를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얼마를 확보를 할지를 알 수가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래서 이런 기능은 C1에서 제공이 안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것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확정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제 토이 C 컴파일러, 토이 CC에서 이제 C 컴파일러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컴파일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부록에 보면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는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꽤 저기 소스 코드가 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참고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완벽한 C 컴파일러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양보다 한 몇 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제 많이 기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트럭처 타입, 유니온 타입 이런 거, 포인트 이런 거 안 쓰겠다. 이거 없는 C 언어가 되는 겁니다. 좀 단순화된 C죠, 그죠? 그 이외에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문자형, 그리고 이들의 배열, 요것만 지원해주는 컴파일러입니다. 그다음 배열에 대해서도 그 대괄호 속에 들어가는 그 인자의 특정 숫자나 아니면 변수 이름만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수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A에다가 가로 열고 거기다가 뭐 X 플러스 3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연산자도 그러니까 if문이나 while문에서 보면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다 만족될 때 쓰는 것이 이 엔드 마크죠, 그죠? 또는 이제 이 조건과 이 조건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오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복합적인 조건문은 안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뺐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사칙 연산만 들어있고요. 문장도 if, while 이런 것들은 있고요. go to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r, do, switch 이런 것은 안 쓴다. 그래서 if문, 뭐 그 while문, 그 다음에 go to, 뭐 continue, break 이런 것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작성을 했고, 뭐 이런 기능만 갖고도 우리가 사실은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컴파일러가 이제 원래 C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읽어와가지고 어셈블리 언어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장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별을. 아까 어셈블러 같으면 한 줄 읽어들어서 ADD, 애더구나. LOAD, 로드구나. 뭐 간단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C언어는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 괄호로 막 중괄호로 묶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함수를 호출하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매 그 프로그램 소스를 읽어드리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커멘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그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있는 데까지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한 문장. 우선 이제 이런 변수나 함수들에 대한 선언을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보면 항상 어떤 타입이 나옵니다. 앞에 int가 나오든 char이 나오든 어제 두 가지만 쓴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슨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고 여기까지만 봐가지고 이것이 배열 선언인지 함수 선언인지 변수 선언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하나를 더 읽어보면 그냥 세미콜론이 나오면 이건 단순 변수네. 대괄호가 나오면 이거 배열이구나. 괄호가 나오면 이건 함수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일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확정적인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죠? 확정적인 숫자가 안 나오면 신텍스 에러다 이거죠. 문법 오류인 거죠. 확정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고 반드시 괄호가 닫혀야 되고 반드시 세미콜론이 나와야 돼. 그렇게 돼야지만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텍스 에러인 거죠. 괄호가 나왔으면 여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파라메타 목록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반드시 괄호가 닫혀야 되고 또 반드시 중괄호가 하나 열리고 중괄호가 하나 닫히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함수의 문법이 맞는 것이고 이름이 나오고 괄호로 시작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또 역시 문법 오류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함수나 변수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차례로 읽어 들어가면서 뭔지를 구별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셈블리언으로 만들면 됩니다. 뭐 나머지 얘기 똑같은 얘기죠. if문 같으면 if가 나오면 이건 if문이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가 하나 열려야 되고 그 속에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 조건이 들어가고 또 반드시 괄호가 한번 닫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룰인 거죠. 파일문도 마찬가지. 파일이 나왔으면 괄호가 열려야만 되고 조건이 들어가고 괄호가 닫혀야만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GOTO, 고투가 나오면 반드시 어떤 레이블이 나와야 된다. 이건 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레이블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브레이크는 그냥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컨티뉴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레이블 선언하는 것은 이름이 나오고 콜론이 나오면 이건 레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고 이퀄이 나오면 이건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기록하는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고 대괄호가 나오면 이건 배열이네.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름이 나오고 괄호가 열리면 이건 함수로 호출하는 거네. 앞에는 선언하는 부분이고 이건 실제 이제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같으면은 이름이 나오고 대괄호 열리고 함수 같으면 이름이 나오고 괄호가 열리고 단순 변수는 그냥 이름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을 읽어드리면서 각각이 뭔지, 어떤 문장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식의 몇 가지 이렇게 특징을 보면 어떤 문장인지가 구별이 되고 그 문장에 맞게 어셈블리언으로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컴파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 언어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 이게 보면 사실은 좀 괜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대1로 바꾸는 겁니다. 아까 앞에 본 것처럼 썸은 0을 넣고 x는 1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작업은 각각 이렇게 만들어주고 파일문도 이렇게 만들면 됐어요. 근데 잘 보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은 썸은 x가 1부터 1000까지 더한 결과가 들어있으면 되고 x는 아마 1000이 되어 있겠죠. 똑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즉 중간중간 이렇게 썸 값이 한번 바뀔 때마다 계속 그것을 스토어를 통해서 기록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레지스터에 가지고 있다가 파일문 빠져나오고 난 뒤에 마지막 결과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매번 스토어를 통해서 메모리에 계속 기록할 필요 없이 파일문 끝나고 빠져나온 자리에 그때 최종적으로 R0에 들어있는 값을 썸에 한 번만 기록하면 되지. 계속 중간에 기록하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R0를 썸을 위한 용도로 쓰고 R1을 X를 위한 용도로 쓰고 그냥 레지스터를 갖고 쭉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R0 값을 썸에다 기록하고 R1을 X에 기록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오른쪽 훨씬 좋죠, 그죠? 왜? 간단하고 빠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파일러로부터 나오는, 어차피 자동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자꾸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보면, 잘 보면 쓸데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걸 잘 만드는, 좀 최적화 작업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속도가 빠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컴파일러들도 보면 컴파일러로부터 나온 출력을 다시 최적화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최적화를 해주는 작업들도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속도가 좀 여전히 좀 너무 느려요.
그러면 이제 직접 어셈블리 코드를 보고 C 언어로부터 나온 이 어셈블리 코드를 직접 들여다보고 손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을 다시 적절하게 손으로 고친 다음에 어셈블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최적화를 하는 작업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CPU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실행하다 보면 정말 이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합니다. 실제로.